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자, 트럼프 이후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우리의 도사님, 함정남 차장이 오셨습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2기가 이제 본격 개막하고 뉴스가 쏟아집니다. 정말 이로 인한 대테마장이 열릴 것인지 테마와 함께 주도 섹터도 다 기대감이 속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물론 친환경 쪽은 좀 지금으로서는 아쉽지만요. 하나씩 관전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뉴스가 쏟아지죠. 그런데 어떤 뉴스에 무게감을 실어야 될지가 복잡합니다. 보편 관세에 대해서 취임식 때 좀 힘을 낮춘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멕시코, 캐나다 25% 때리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완화된 게 맞아? 우리가 과잉 우려가 아니라 제대로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뉴스의 무게감에 대해서 무슨 말에 무게감을 실어야 될지 복잡한데요. 맞아요. 그냥 시장이 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관상이라는 영화. 아니야, 광해에서 이병헌 씨가 얘기하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뭐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민자 정책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 요인들, 또 바로 인근 국가들과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본보기, 실제로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은 미국만 좋아선 달러의 헤게모니에 대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적절한 어떤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구축해서 완성하는데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해석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리쇼어링 해가지고 미국 경기만 좋고 글로벌 국가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 누가 사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확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본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트럼프 대통령 또한 무차별적인 관세를 통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에서는 뚜렷하게 매우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시장은 적어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리스크가 있죠. 지금 코리아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이랑 뭘 할 수 있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과거에도 있었던 건 국방비 인상이라든가 뭐 국내 정치 이슈, 그다음에 남북 관계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미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다양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고 해석하자라고 한다면 네. 현재 환율과 현재 시점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우리 증시를 너무 겁먹을 성은 아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함 차장. 그런데 어제 증시 안 좋았잖아. 말이 틀린데? 맞아요. 어제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왜 어제 증시가 불편했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뚜렷하게 들어올 한국, 코리아 패싱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오를 만한 상황 아니고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상황은 아닌데 외국인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에서 끝났잖아요. 한국 증시를 막 밀어버리면서 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관망의 어떤 의미가 뚜렷한데 최근에 한국 증시가 좋았었던 테마적으로도 막 좋았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장의 조정과 코인장, 시장의 시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수급의 상황은 아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의 조정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떠났던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연휴 기간이 있잖아요. 연휴 맞아요. 기간 동안, 연휴 기간 전에는 늘 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코인은 대응이 되잖아 라고 하는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어제 장만 놓고 본다면 월요일에 시장의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인 너무 강력한 좀 매도와
과한 하락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뒀었을 때 어제의 시장은 뭐 명절 전에는 늘 자금 빠져나갔으니까라고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코인에서 떠났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연휴 직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뷰였는데 오늘 증시 또 의외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시청자분이 오를 거래요. 이유가 제가 오늘 유난히 더 상큼하대요. 그 상큼한 기분. 주 후반까지 설 명절까지 꾸준히 유지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가 매일같이 더 상큼해 보도록 비타민C도 먹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 여러 변수 요소들을 이렇게 짚어보니 뭐 우리 장을 막 강력하게 때리고 누르겠다라는 어떤 의지보다는 조금에 대한 경계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르는 종목이나 섹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좋은 것들은 잠시 후에 이야기 가도록 하고요. 2차 전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올라갈 때는 막 지금이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막 난리였어요. 그랬는데 어제 하루는 또 트럼프 발언,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너무 내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대응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 내연기관차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우리는 탈퇴하고 이 정책은 그만하도록 하겠다라고 뚜렷한 트럼프 색깔을 보일 수 있는 방향을 딱 했었고 또 하나는 추세 전환은 아직 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그 월요일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그것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될 거야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서서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텀 속에서 성장 밸류를 주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줬었던 성장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어려웠다. 굉장히 천근만근한 무게추를 들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전기차가 올랐을 때 저는 이런 해법으로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Y 주니퍼 관련된 사전 판매 예약이 굉장히 핫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일론 머스크도 중국과 관련된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전기차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가 모델 Y 주니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사전 예약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와 관련된 밸류체 LG 엔솔이라든가 그다음에 양극재 LNF, 음극재는 대두전자 재료가 있죠. 요것과 관련돼서는 종목을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쪽에 관련된 호재는 좀 개별적인 뉴스로 우리가 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던 찰나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한번 올라온다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물려 있었던 자금들이 생명력 있는 자금으로 바뀌어서 다른 테마로서의 순환매에서도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될 뻔했는데 이것이 일일천하로 끝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현재에서는 2차 전지에서는 조금 무겁게 보되 종목을 압축한다면 모델 Y 주니퍼와 관련된 종목을 압축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막 4680 종목들 막 이렇게 잘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델 Y 주니퍼 2170 쪽으로 압축해서 LNF, 대주전자 재료 등을 따로 두고 나머지는 섹터는 조금 무거운 시각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모멘텀이나 종목이나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쪽 우주를 봐야 될까요? 화성 계획, 화성에 사람 보내고 성적이 꼽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뭐 트럼프 지난 정권에 이어서 계속 화성에 대한 야욕을 드러냅니다. 때마침 지금은 머스크와 손을 잡았고요. 네. 이 중에서는 우주 탑픽 뭘로 보세요? 뭐 탑픽은 종목은 조금 이따가 뭐 말씀드리고, 종목이 뭐 중요할까요? 뭐 중요하죠. 네. 미국이 최초로 화성에다 국기를 꽂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일론 머스크의 면도 좀 세워주고 실제로 본심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 우주 산업의 어떤 그
그 산업의 선점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진짜 본심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통신, 위성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전 세계가 경험을 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을 목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하겠다라기보다 화성에 깃발을 꽂겠다, 멋있는 표현을 썼고요. 이 발언을 썼을 때 뒤에서 일론 머스크가 웃는 장면, 저거 준비했습니다. 좋아 죽겠죠. 신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제프 베조스도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주 택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 있죠. 민간 우주산업 스토크 스페이스에 투자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우주 산업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이 앞다퉈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 산업은 된다는 산업으로 보시고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쪽 섹터가 덜 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쪽이 개화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더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덜 올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회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쪽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달에 왜 가는지 아느냐. 토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달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우주 산업의 핵심 근원이기도 합니다. 달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금속? 자원입니다. 자원. 금속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점 효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미국에 가서 깃발 꽂으면 우리 거야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쫓아가야 우리도 일부의 지분이 있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글로벌 국가들의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달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AP 위성이었고요. 이제 적에도 위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것과 관련돼서 종목이 시야로 확산돼야 될 것이 세트릭 아이, 하나 시스템, 컨택, 제노코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트레이딩에선 루미르가 좀 활발하잖아요. 네. 근데 루미르가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 물량을 어떻게 이제 받아먹고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장대 음봉이 어저께 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빠른 단봉 이후에 그 단봉이 차곡차곡 올라가서 음봉의 시가까지 올라가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저는 물량을 흡수해가는 그림의 아주 전형적인 기본 차트거든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좀 찔렸어요. 차장님 말씀대로 이제 굳이 우리가 달까지 파가지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며 의심을 했는데 네. 이제 돈 없는 내가 의심하는 것보다는 돈 있는 그들이 그렇죠. 네. 돈을 쓰는 분야니까 저희 의심 없이 주목을 해보죠. 이제 말씀 주신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 확인해 가죠. 일부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IT 부품까지 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엣지 디바이스에다가 AI 접목시켜서 대중화시킨다라는 관점인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솔직히 좀 반반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오픈 엣지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것이 갤럭시 25 언팩 행사를 통해서 그 테마를 잡고 가고 있는 건지. 근데 그거보다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제품을 통해서 효용성을 보여줄 거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예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냉장고 안에 뭐 있는지 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이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에 있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도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은 갤럭시 25 언팩 행사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리기판 달려가고 있고 HBM 밸류체인 관련된 주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가 저는 파운드리 쪽으로 가기를 바랬던 것이 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SIC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통해서 지금 여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것이 갤럭시 25 언팩이라는 것을 저는 핑계 명분으로 온디바이스는
앞서서 볼 수 있는 반도체 뭐 이런 하나의 섹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이것을 주가가 증명해낸 것이 제주반도체가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상한가 이후에 바로 반납한 것, 하루 만에 이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저께 굳건히 지켜낸 모습도 이쪽 섹터에 대해서 유리기판도 한 종목 치고 가서 종목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온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지만 앞으로는 차량과 로봇으로 확대된다는 시장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주반도체를 대장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리노공업이 바로 따라붙는 대장격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갤럭시 25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대덕전자가 호실적 전망 기대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네. 있거든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섹터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신태, 이수페타시스, 코리아서킷과 관련된 기판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바닥권이라 세터 업황이 좋다 나쁘다는 조금 반등을 준 이후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판에 대해서는 좋은 자리인데 조금의 시간을 두고 주가가 회복하는 걸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뭐 리노공업, 그 외 기판주들, 온디바이스 AI 내에서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파생될 수 있으나 이렇게 조금 압축해서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관심 섹터는 AI 인프라. AI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의 투자 관련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확정됐다라는 소식이네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해서 최대 5천억 원의 4년여간 투자 소식. 결국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로 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요즘에 SP소프트가 약간 추세 전환의 신호를 좀 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제 낮부터 바이오를 할까 이거를 할까 하다가 이걸 선택했는데 작가님이 새벽같이 뉴스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차장님 뉴스가 딱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클라우드 부분이에요. 클라우드 부분인데 이제 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선주가 우리나라 조선주 수주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주가는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긴 좋은데 계속 좀 다른 섹터들에서만 다른 종목들만 갖고 전통 클라우드는 되게 좀 무거웠는데 이제는 이쪽에 대한 뉴스와 이것들이 가시화돼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것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타이밍 좋게 지금 인공지능 AI 인프라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두 번째, 전력 인프라.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송전, 배전과 전선들 가겠죠. 세 번째는 통신 인프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통신 여기서 정말 머니투데이 대단한 방송이라 생각하는 통신 관련된 종목들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통신 인프라, 통신 관련된 주들 진짜 저 바닥에 있어서 통신된 주들도 좀,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단에 있고 메타, 아마존, 구글 등 이쪽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가시적 시각이 나올 수 있을 것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더 늦춰질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아쉽지만 정치적 안정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뉴스에 따라서 함께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면 KINX, 가비아, 엠노, 엑센, SP소프트. 좀 사실은 대장은 삼성 SDS예요. 근데 워낙 무겁다 보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워낙 테마화된 장이다 보니 그것과 관련된 테마화된 종목 섹터군에서 다시 한번 KINX, 가비아, 엠노, 엑센, SP소프트라는 종목들을 매매 대상으로 종목군들로 뽑아놓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막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 막 KINX 이렇게 수혜주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방향 측면에서 말씀 주신 종목들 대응 가능한 것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대응의 키는 여러모로 인프라 쪽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네요.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